오늘은 난자냉동을 하고는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굿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에 난자냉동 관련 지자체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입력 보전을 원하는 미혼 여성을 포함한 3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의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6개월 이상 지난 30대에서 40대 여성입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AMH 검사 결과 1.0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MH 1.0 미만이라는 것은 난소 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난자냉동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한 달 급여를 넘어서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하지만 생애 1회 지원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40대 여성이 안정적인 수준의 냉동 난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회 난자냉동만으로 끝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난자냉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죠. 이 정책에서 하나 아쉬운 건 20대 여성의 경우 AMH 수치가 1 미만일 때만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나이가 어릴 때 냉동시킨 난자일수록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0대에 난자냉동을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이른 나이에 난자냉동을 해두면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좋은 질의 난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자는 생애의 중간에 계속 재생산되는 세포가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난자 세포를 평생 동안 사용하고 가지고 태어났던 난자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난자가 나오지 않아 폐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에는 20살의 난자, 30세에는 30살의 난자, 40살에는 40살의 난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만 35세가 지나면 임신의 영역에서는 고령 임신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 35세가 지나고 나면 난자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생식세포는 유전자 양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감수 분열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분리가 안 되거나 교차나 결실이 생기는 등 염색체 오류가 만 35세 이후에는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난자 냉동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난자를 모을 때 목표 개수는 보통 30에서 50개 정도로 보는데 만약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채취한다면 불과 1, 2회 채취만으로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난자의 모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40대 초반에 채취를 한다면 5회 이상의 과배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 40세가 되면 난자의 모수가 30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난자냉동은 임신과 출산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일종의 보험처럼 가입력을 보존하는 대안으로서 최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셀럽들이 젊은 시절 동결해둔 난자를 이용해서 늦은 나이에 임신에 성공한 예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는 난자냉동이 좀 더 대중화되고 있고 난자냉동을 고려하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냉동이 1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데요. 적절한 시기에 계획하에 난자냉동을 실시한다면 더욱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적정한 난자를 모으고 난자 채취 후 몸의 회복도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자냉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